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백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사가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5천년 역사에서 백제, 호남 쪽이 주체가 돼서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적이 없었다고 하면서 지역주의 발언으로 비판받고 있는데요. 요번에 경쟁자인 호남 출신의 이낙연 대표의 확장성을 문제 삼는 발언이라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지역 감정을 자극하는 것일 뿐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대한 무지에서 기인하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지난 한민족 역사 속에서 이 지사가 말한 백제, 호남 쪽, 즉 전라도는 물론 남한의 경기도, 경상도, 강원도, 충청도, 제주도 어떤 특정 지역도 5천년 동안 한반도 전체를 주체가 돼서 통합한 역사가 없습니다. 즉 남한의 특정 지역 출신이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단군 조선의 출신 지역은 한반도와 무관합니다. 그들의 주요 활동 무대는 만주였습니다. 지금의 중국 동북 삼성 그리고 더 나아가면 몽골 쪽입니다. 이후에 부여, 고구려 역시 주요 근거지는 한반도가 아니었고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적이 없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언급한 백제의 경우에는요. 일단 호남이 주축이 된 나라가 아닙니다. 부여, 즉 충청도 출신의 왕족 부여씨와 한성, 즉 서울의 토착 세력 연합으로 시작합니다. 웅진 천도 이후에는, 즉 웅진으로 수도를 옮긴 이후에는 역시 충청도의 토착 세력인 사씨, 연씨 등을 합해서 소위 대성 8족이 주도를 합니다. 물론 백제 역시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일이 없습니다. 신라는 백제, 고구려 일부 지역을 병합해서 통일신라로 불리기도 합니다만 신라 주도 세력은 지금의 대구 경북 출신들이 아니죠. 당시 신라 주도 세력은 신라 왕족인 김씨, 경주 김씨와 신라에 병합된 금관가약의 김씨, 김해 김씨였습니다. 그런데 신라 왕실은 자신들의 뿌리를 흉노족이라고 밝혔습니다. 682년에 건립된 문무왕 묘비에 따르면 신라 김씨 왕족은 투후의 후손으로 나옵니다. 투는 한무제 당시의 충노적 우현왕의 태자 김일제를 말하는데요. 당시 충노족은 나라를 3개로 분할 통치했고 이 동쪽 지역 왕이 우현왕입니다. 그 아들이 자신의 세력을 데리고 말을 타고 점령한 땅이 신라입니다. 신라의 골품제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일종의 혈통에 따른 계급제입니다. 성골과 진골, 즉 지배층은 경주 토착 세력이 아니라 북방계 이주민들입니다. 신라에 병합된 금관가약의 김씨도 마찬가지죠. 김수로왕, 즉 만주를 말달리던 이주민이 주도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후손인 김유신도 김하민족의 후예입니다. 저도 김유신계의 김해 김씨고요. 이 화랑도의 강성한 기질은 실은 북방계 김하민족의 특징입니다. 어쨌건 통일신라조차도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적은 없습니다. 경북 안동 출신인 이재명 지사는 신라의 지배층이 경상도 세력이고 이들이 한반도 통합을 했으니까 자신이 적임자라고 말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것은 역사적 사실과는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삼국시대 이후를 통일신라가 아니라 남북국시대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고구려 폐망 이후에 30년 만에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이 연합해서 그 뒤를 잇는 발해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발해는 이북 출신들이 주도했고요.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일은 없습니다. 고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려는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함경남도 함주군까지 건설된 장벽인 천리장성 이남만 지배했으니 한반도 전체의 통합은 아닌데요. 고려의 주도 세력은 왕씨 왕족의 기반인 개성과 지금의 황해도 평안도의 소위 폐서 일대 후족들입니다. 폐는 대동강으로 추정되는데요. 지금의 평양, 개성 일대 사람들이죠. 명실공히 지금의 한반도 지역을 통합한 나라는 조선입니다. 조선의 이성계는 전주이씨였지만 조선 때부터 함경도에 살던 사람들이죠. 즉 조선의 건국 주도 세력의 지역 기반은 함경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은 황해도 평산 출신입니다. 아직 휴전선 이남만 시료적 지배를 하는 한국만 예를 들어도 이북 출신이 세운 나라가 됩니다. 정리하자면 역사적으로 한반도를 통합한 또는 그에 근접한 나라는 의외로 이북 출신들이 많습니다. 지금의 강원도,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제주도 등 그 어떤 남한의 지역도 5천년 동안 한반도 전체를 주체가 돼서 통합한 역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영호남 갈등과 지역 감정이 골이 깊고 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호남이 좌파 성향이 강한 데 대해서도 각종 설이 많죠. 그러나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신라도, 발해도, 고려도, 조선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민족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작됐던 1919년 3.1운동의 열매로서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일제시대 천황숭배를 강요하는 폭압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내했던 선진들이 1948년 5월 31일 역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작됐습니다.
1919년 4월 11일 발표된 임시정부의 헌장, 즉 헌법은 신인 일치로 중회 협응하여, 즉 하나님의 뜻과 한국민의 뜻에 의하여 임정이 시작됐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헌장 제7조는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고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9월 11일 기독교 입국론을 펼치던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건국해서 세계에 발휘한다는 것은 같은 해 8월 임시정부의 제1호 외교문서에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건은 우리의 주장은 하나님이나 사람의 율법 앞에 떳떳한 것이라면서 우리의 목적은 아시아의 민주화이며 우리의 소망은 기독교를 전 세계적으로 보급하려는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건국의 정신, 기독교를 세계적으로 보급하려는 세계 복음화의 의지는 1948년 5월 31일 초대국회 건국 기도문을 통해서 이 땅의 악마의 권세에 맞선 민생의 복락과 남북 통일, 세계 평화라는 선언으로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이 평화는, 이 세계에 전하겠다는 평화는 여호와 샬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화입니다. 민족 복음화에 이은 세계 복음화, 이것이 대한민국이 세워진 이유라고 대내외에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대기도문은 머리에 인을 치듯이 대한민국의 공식 기록 제1호 문건으로 국회 속기록 맨 앞 페이지에 실리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조선도, 고려도, 신라도 아닙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민족, 새롭게 태어난 나라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진 대한민국이라는 새 민족으로 만들어진 이 백성들이 편협한 지역 감정이나 왜곡된 민족 정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 민족교회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국가적 부르심을 깨닫게 하시고 북한의 구원과 해방, 선교하는 통일함, 세계에 기독교를 전하는, 평화를 전하는 이 나라가 만들어졌던 우리 선진들의 꿈을 꾸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라는 말씀처럼 너무나 많은 거짓이 판을 치고 있는 이때 한국민이, 한국의 성도들이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길,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로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